지금부터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있는 제주 축제 경쟁력 강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휴대전화를 꺼내 주시고 진동 모드 혹은 무음 모드로 전환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책상 아래에 놓여있는 통역기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버튼을 눌러주셔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정훈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요. 관광학 박사이면서 공학 박사이신 위원장님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 제주의 축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장정훈 좌장님과 발표자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맡아주실 좌장님과 발표자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갑자기 추웠는데 어떻게 컨디션은 다 괜찮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회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미래 시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있는 제주 축제 경쟁력 강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좀 전환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통역기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아마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한국어는 1번이고 영어는 2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이제 우리 제주가 고품격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이 제주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 미래 세대 또 함께하는 축제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또한 최근에 기후 위기와 이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성의 제주 축제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름을 소개해드리면 본인이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 오재열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부터 화성까지 정조대왕 능행차를 공동 재현하는 행사를 총괄하는 총감독을 맡고 있는 문화 연출하는 감독 오재열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서귀포시를 관할하고 계시는 이관준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럽 문화 수도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서귀포시 문화도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분들입니다. 멀리 이제 브라질에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카를로스 고리토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토입니다. 10년 동안 브라질 대사관에서 문화 교육 담당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JTBC 미정성 회담에서 그 브라질 대표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고희송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본부장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전을 붙인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지금은 프리랜서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축제를 비롯한 모든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론자는 이제 이인복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제주도 축제 육성위원회를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이면서 저는 공연 연출가입니다. 공연 기획자이자 그래서 공연 기반으로 한 축제들을 그 예술 감독들을 많이 했었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입니다. 오재열 감독님께서 미래 세대 축제 참여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재열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 리더스 포럼이라 해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엄숙한 것 같은데요. 예, 아니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자리가 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카메라 때문에 맞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딱딱하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좀 하는 게 좋긴 한데 이동하셔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셔서 예,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라는 부분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축제를 가시는 부분, 관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는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어느덧 대한민국 축제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과연 미래 세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청년, 젊은 사람들은 기존의 축제에 그냥 관람자인가 아니면 나도 주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우리 젊은 세대 청년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한번, 저는 오늘 발표가 뭐 특별한 아주 지식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화두를 던진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오늘 들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나중에 녹화가 돼서 또 다른 청년들께서도 축제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화와 축제라는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문화라고 하면 뭐 오랜 세월 동안 정리된, 그죠? 오늘은 이 포럼 문화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다른 프리스타일 토론이었으면 조금 하겠는데 오늘은 약간은 그래도 격식을 갖춘 형태로 하죠. 이것도 이것의 문화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에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했을 때의 그 지역의 문화와 여기 탐라문화재에서 했을 때의 또 문화가 다르겠죠. 즉 그런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공간을 함께 해온 공동체의 습관, 그 다음에 협약된 여러 가지 양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축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화를 먼저 꺼냈냐면요, 결국에는 축제 또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는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서 공기와 같이 살아 숨쉬고 있듯이 축제 또한도 문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부분을 어렵게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일상의 문화가 집약적으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이루어내는 하나의 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기성세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같이 그 공간에 활동하고 살고 있는 모든 세대의 문화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페스티벌이라는 영어 단어도 쓰고 카니발, 그 다음에 맛집이 일본 가선, 또 한국의 축제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다 다른데요. 또 출발점도 다르죠. 페스티벌은 그리스 농업하는 농업신에게 공동체가 기원을 드렸던, 오늘 브라질에서 오셨는데 리우 카니발, 그렇죠? 그 카니발도 첫 시작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서 시작됐다가 그 금욕하기 전에 일탈적으로 재밌게 놀아보자 했는데 그 놀던 춤 중에 삼바 춤이, 그죠? 기가 막히게 돼서 삼바 축제가 대표적인 컨텐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바 축제라고 안 하고 리오 카니발이라고 하잖아요. 즉 리오라는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보여주는 축제고 그 중에 대표적 컨텐츠가 삼바였던 거죠. 일본의 맛집이 같은 경우도 그 지역마다 신을 모시는 행위가 다르고 그것이 하나의 퍼레이드처럼 구성되는 것들이 일본의 맛집입니다. 결국에는 언어가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의 행위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축제 왜 할까요? 어떤 분들이 축제 돈만 쓰는 거 아닌가? 자, 축제가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축제, 문화관광, 우리나라에서 문화관광을 진흥하는 목적으로 문화관광 축제가 시작됐던 이유가 축제를 하니 관광객이 오네요. 관광객이 하니 지역에 특산물이 팔리네요. 먹고 자고 돈을 쓰고 가더라.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진흥했던 것이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들여다보니까 축제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요. 제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토론자로 카를로스 오셔서. 리우 카니발에 아이들 퍼레이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있죠. 네, 시간 내주잖아요. 대부분은 삼바 축제에 아이들 퍼레이드 없는 줄 아세요? 오전에 따로 내주지 않나요? 네, 아예 그 메인 스트리트를, 그죠? 그렇게 그 메인 스트리트의 무대에 선다는 건 엄청난 경쟁률을 둔 팀들만 쓸 수 있는 무대에 아이들을 세워줍니다. 미래 아이들을. 즉 그런 교육적 효과와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 우리의 문화가 이어지는 것을 이미 브라질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환경적 효과. 환경적 효과는 우리가 깨끗이 주변을 치우는 이런 환경 효과만 아니라 축제가 열림으로써 시설이 좋아지고 교통도 신경 쓰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축제가 왜 시작됐는지를 잊고 살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축제의 본질은 결국에는 공동체라는 저 사회 문화적 효과를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축제가 시작됐던 전 세계의 출발점은 우리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그 공동체들의 여러 가지 행위와 표현을 담았던 축제였던 것이 출발이지, 돈부터 벌자고 한 축제들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오늘 미래 세대가 참여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별도의 방안을 만들 일이 아니라 당연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표현을 하는데요. 축제에 가면 뭐가 있느냐, 정체성이 뭐냐 그랬을 때 제의성. 예전에 축제가 빌축제의 제2제짝이다 보니까 하늘에 빌었겠죠. 어제처럼 날씨, 우리가 이렇게 다
다 모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못 모이겠죠. 그러면 그 옛날 하늘 보고 빌 수밖에 없겠죠. 예,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비는 것보다 같이 빌어보자, 여러 사람이 빌어보자, 빌어보다가 춤을 추면서 빌어보자, 노래를 부르면서 빌어보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축제. 그래서 여기서 제의성이라는 것은 지금의 다양한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떠난 무언가의 공동체의 염원을 담고 있었다. 두 번째는 놀아야죠. 예, 삼바 축제가 춤이 없다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 일탈성, 그 거리에 갑자기 다양한 복장을 하고 화려한 복장을 한 우리 댄서분들이 그 춤을 추는 일탈성이 없다면 축제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 아까 뭐 돈 버는 축제를 제가 비난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래서 축제 산업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분야가 산업적으로도 활성화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 말고 우리 지역의 가치를 올려서 가치성을 올릴 수 있는 건 상당한 거죠. 삼바를 기반으로 한 리우 카니발이 직접적인 수익을 떠나서 리우를 알리는데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축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세대가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축제에, 익숙한 축제에 새로움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관광 트렌드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환경적인 문제 대두되고 있고요. 그 환경적인 문제의 대두됨에 따라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나아가야 된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못하고 있는 축제, 우리 제주도만 해도 안타깝지만 들불축제가 개최되다가 안전 요소에 의해서 지금 아직은 개최를 못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때문에 환경을 기반으로 한 자연축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즉 인간이 공동체 문화를 통해서 축제는 시작이 됐지만 자연 환경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위기로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은 특정한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는 축제 테크놀로지, 그래서 FT라고도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페스티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기술과 축제의 결합을 통해서 확장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데 저만 해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보다 기술에 약하겠죠. 정보에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리티라는 축제의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축제를 새로움을 더하는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젊은 층 미래 세대의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우리 유행어였죠. 알아야 가죠. 그죠? 프로 불참론. 탐나무제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온다.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알아야 오죠. 그죠? 그런데 지금 소통 채널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정리는 했지만 저보다도 여기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뉴미디어 채널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성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에 대한 조건,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느냐, 청년들이 체계적이냐 이런데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렸죠. 축제의 본질만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능력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왜? 축제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은 이벤트적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이 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체계적인 네트워크들을 구축하면 되고요. 특히 기획과 계획이 있는데 기획 단계에서 청년층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획을 한다고 해서 계획부터 세워요. 자, 기획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뭐 할 건데, 그건 계획이죠. 기획은 추상적이고 아무 말 대잔치 좀 해보고, 그죠? 오히려 탐나문화재 몇 년 된지 모르는 제주 청년들이 와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 협의, 이러한 모집 발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서천의 한산모시 문화재라는 것을 좀 예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한산모시 문화재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갔더니 1500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시는 축제, 인구 5만 도시, 청년 찾기 힘든 도시.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답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먼저 청년문화기획단이라는 기획단을 출범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청년기획단 하면 또 우리 그냥 자원봉사하고 헷갈려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모집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원래 내가 앞으로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그 직업 분야로 모집을 했습니다. 소셜 마케터로 살 사람들, 기획자들,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의 벤처기업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시안들은 다 청년들이 디자인한, 디자이너 청년이 참여해서 디자인했고요. 청년 사진작가가 이것을 다 찍어서,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저작권이 한산모시 협동조합 할머니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재작년에 서천에서 족구대회가 열렸는데 이 도포자락에 저 바람을 입다 지우고 제 몇 해 전국 족구대회. 그래서 주무관님한테 전화했더니 왜 저거 쓰셨더니 저작권 해결되는 거 급하게 그거밖에 없어서. 왜? 지역의 청년들의 작품이니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러한 캐릭터 개발, 청년들이 다 개발을 했고 다양한 형태, 공연 기획을 했던 친구들은 공연 기획자로 참여를 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어떤 이런 영상들, 이런 영상의 기획들도 청년들과 함께한 홍보 영상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영상 한 번만 보세요. 어이, 모시. 모시 중원지는 알아요? 네, 끝이죠. 이게 2017년도에 만든 건데, 청년 기획자들과 회의하고 있는데 김웅수 배우님이 서천이 고향이라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회의하다 말고 한 친구가 짧게 쇼츠 하나 찍으러 가시죠. 그래서 그냥 가서 배우님 부탁드리고 청년들과 단체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대본도 없이 저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한 것이 그 해의 스팟 영상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수용해주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이 다양한 콘텐츠들은 했고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나갈 때는 상상하고 상상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서로상의 생각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를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의 기획의 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1500년을 이어온 세계문화유산 한산모시가 1500년을 이어해서 인류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청년의 문화가 1500년의 뒤에는 미래유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하는 행위가 축제에 참여하는 작은 행위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할까요? 이거 하면 다 나오죠? 뭐죠? 아파트. 네. 전 세계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 청년의 술자리 게임 문화를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문화와 축제에 청년의 지금의 문화가 결합되는 순간에 K 페스티벌, K 컨텐츠, K 컬처는 더 큰 폭발적 확산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재열 감독님께서는 이제 전국 단위로 아주 유명한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열을 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이광준 우리 서귀포 센터장님, 그 앞에 시계가 15분 딱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서귀포에서 넘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5.16 들어도 지금 막 통제인데 우리 센터장님 위해서 한번 박수 한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2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지역 축제 전환입니다. WMO 세계 기상기구가 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보면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1850년에서 1900년 대비해서 올해
1.45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평균치로 따지면 1.4도 정도 상승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수도권에 폭설이 20cm 이상 크게 내렸잖아요. 이런 눈을 본 적이 없다. 서울에서 막 연락이 와요. 그 이유는 서해안이 기존보다 수온이 3도 정도 높으면서 이게 이제 많은 양의 이제 눈을 내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면 겨울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의 열을 이제 바다가 많이 흡수를 하는데 이제 그런 능력들이 이제 약해지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재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위기 이런 건 없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전에 이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얘기했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얘기했었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 위기가 없어. 이제 우리 그냥 막 화력발전소 해도 상관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과학자들은 아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1975년에 이제 미국의 과학자 월러스 브로커가 글로벌 워밍이라고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이때는 과학자 외에 정치인이라든가 많은 분들은 부정을 했어요. 지구가 뜨거워져?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거야. 라고 했는데 WMO, 아까 세계 기상기후와 UN 개발 계획에서 1900년에 IPCC 1차 보고서, 이게 정부 간 협의체인데 기후변화에 관한, 여기서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공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우 서밋이라고 알고 있는 1992년 이제 한 190여 개의 국가가 모여서 UN 기후변화 협약에 서명을 하게 된 이후로 이제 1995년에 이제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 4차 보고서, 5차 보고서를 낸 뒤에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파리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용어를 공식화하고 공식화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발적 목표를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자발적 목표라는 건 뭐냐면 2030년까지, 올해가 2024년이니까 6년 남았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 2010년도에 우리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으면, 100이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을 했으면 그것의 45%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기후 변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 기후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쓰거나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2020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좀 더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모든 국가가 참여를 해서 이제 기후 행동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천천히 오르느냐? 그게 아닌 거죠. 보다 더 빠르게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MO에서는 지금 이제 평균 한 1.4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 1.3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하와이에서 화재 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하와이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중앙에 있는 마우이 섬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마우이 섬에 이제 8월경에 태풍이 하나가 지나갑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와이가 저 위쪽에 있고, 허리케인은 직접 지나가지 않고 멀리서 한 1100km 떨어진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강한 강풍을 이제 그 동반하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재가 기존에 이제 무슨
그 소방 시스템으로는 진화하기 되게 어려운 정도의 강풍이었고,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2배 수준인 이제 2,000에이커가 타게 되고 2,000채 건물이 소실하게 되고 재건 비용만 7조 원이 드는 이제 큰 화재가 납니다. 요 사례를 들은 이유는 저희가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불씨 하나라도 저런 예상치 못한 기후 위기가 만든 강력한 태풍의 강풍에 따라서 거대한 화재로 기후 재난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전 세계에서 5개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크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수온의 상승이 높고 기후변화가 높은 지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2010년 기준에서 제주도는 현재 1.9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36년 동안 3.5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의 죽음, 갯녹음, 고상나무의 멸종위기, 감귤 생산량 저하, 고수온으로 의한 어류 폐사, 이런 다양한 산업적인 영향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정에서는 전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2035년에 탄소 중립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정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이제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문화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 기후변화 시대의 축제에 전환하는 데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재열 감독님이 이제 들불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들불축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예전에 우리가 들불을 놨으니까, 등에불을 놨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도 있고, 아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기후위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축제의 모습을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구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상반된 이제 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축제에 대해서 먼저 주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오징어가 강릉에서는 없어지니까 오징어를 사와서 축제를 하죠. 지금 모슬퍼 방어축제, 이번 주가 방어축제 기간이잖아요. 방어가 없어서 방어를 사오는 축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강원도에는 얼음이 얼어야만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얼음이 얼지 않으니까 홍천강 꽁꽁축제, 이름만 해도 강이 꽁꽁 얼어야 하는 축제인데 강이 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제 빙어축제, 그리고 이제 봄에는 꽃 없는 꽃축제인 거죠. 이장님도 괴롭고 시장님도 괴로워요. 아니, 벚꽃축제 한다고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홍보도 다 했는데 너무 빨리 피거나 너무 늦게 피어서 되게 맞추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안군 퍼플섬에서 이제 아스타 국화꽃 3만 송이를 심었는데 이게 변색이 돼서 축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면에서 이제 기후위기로 꽃의 개화 시기가 변하고 있고, 감귤 생산량,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조산업으로 1조 원이 넘는 감귤 산업인데, 그 감귤 생산량이 저하되고 있고, 사라지는 꿀벌들 때문에 착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문제 해결로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봄이 먼저 오는 서귀포, 입춘에서 입하까지 꽃 피는 시간 맞추기 어려우면 길게 잡는 거죠. 90일 동안 봄에 꽃과 관련된 제휴와 연결해서 우리가 축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4월 말에서 이제 올 초까지 이런 축제를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귤꽃 향기 축제의 개막식이 있을 하레리입니다. 하레리는 봄꽃 하영에서 귤꽃 향기 축제의 개막식을 맡게 되는데요. 제주도감의 퍼포먼스와 제주 전통 잔치상부터 정령들의 퍼레이드, 봄꽃 하영에서 귤꽃 향기 축제의 시작을 알린 하레 귤꽃 별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핀 귤꽃처럼 웃음꽃으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봄이 먼저 오는 서귀포를 상징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여러 마을이 준비해서 릴레이로 열리는 플랫폼 축제입니다.
서귀포 봄맞이 축제에서 출발해서 유채꽃, 벚꽃 축제 등의 여러 축제들을 담아서 귤꽃 향기 축제로 완성되는 하나의 큰 축제입니다. 예촌 황금빛 산책 축제가 열리는 실내 일리입니다. 실내리는 귤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집줄에 소원을 담아 걸어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는데요. 각자의 소망을 담아 열심히 소원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가치, 노지문화. 봄꽃 하영에서 귤꽃 향기 축제를 통해 문화를 체험하고 즐긴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시내일리로 놀러오세요. 축제를 마을의 삼촌들과 청년들이 같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준비한 축제인데요. 8개 마을이 참여를 했고 진행하는 플랫폼 축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 자체를 이제 새로운 어떤 기후 위기와 맞물려서 설정을 한 축제를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축제는 이제 대규모 집합형 축제 형태인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분산형 릴레이 플랫폼 축제로 바꾼다든가 그 플랫폼에서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지역 주체들이 멀리 이동성들을 줄이는 그런 축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의 다왈리 축제입니다. 빛의 축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2023년에 성대하게 했어요. 220만 명이 램프를 45분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공기 질이 400, 500에서 680까지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축제의 형태는 실제로 방식 면에서 기후 변화와 위기를 재촉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축제의 전환에 대해서 AGF, 그린 퓨처라는 이제 보고서가 발간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카본 풋프린트 리포트인데 이 프랑스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보면 이 축제의 주요 배출 원인에 대해서 각 축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가장 큰 게 관객 이동입니다. 41% 비행기로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음식 및 음료입니다. 그러면 관객이 이동을 해야 또 관광산업이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음식 및 의료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되게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콜드플레이인데요. 콜드플레이가 해외 투어를 안 한다 선언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지금은 하긴 해요. 그 대신 우리가 이동량을 줄이고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앞에 보시면 자전거를 통해서 발전하겠다. 뭐 그게 실효성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전환인데요.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많이 모여서 많이 먹고 많이 버리는 포틀리치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어떤 축제성이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조금 더 생태적인 것들을 고민하면서 의상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물품들은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제로 웨이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축제의 시스템들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에서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2010년도부터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와 협력해서 이제 에딘버러 프린지 지속가능 실천상도 만들고 있고 더 그린하우스라는 제로웨이스트 공연상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합샵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 탄소 중립 행사를 목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에 관한 축제 툴킷입니다. 이 툴킷에 의해서 각각의 공연 단체들이라든가 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축제 조직원과 구성원은 지속 가능성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홍보 마케팅에서 인쇄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옵션을 사용하고 앞서 얘기한 소셜미디어, 디지털 홍보 중심으로 홍보 방식을 바꿔가고 여행과 물류에 있어서도 축제에 이동할 때 대중교통과 도보 자전거 이동을 권장하고 항공편 예약을 할 때 최대한 한 비행기에 많이 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한다. 그리고 공연 디자인에서 현지에서 자원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자원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재사용한 가능한 세트나 소품들은 공유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가든스테이 지속 가능한 실천 선언문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축제에 향후에 이런 이제 축제 원칙들을 저희도 적용을 하고 봄꽃 하영 축제도 웨이브라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런 이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문화자산도 보호하면서 안전관리하는 이런 이제 8개 웨이브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가장 목표로 하는 2035년 탄소 중립 도시와 함께 축제도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처럼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시스템까지 바꿔간다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지속 가능한 축제 도시 제주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 한 15분이 실은 짧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압축을 했는데 발표해 주신 우리 오재열 감독님, 두 번째 이광준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이제 토론이 이제 세 분이 우리가 오늘 감독님들 모셨는데 토론 시간은 한 1인당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묶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한 1분씩 그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 멀리 아주 멀리서 오신 우리 브라질에서 오신 카를로스 고리토 분을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재열 감독님이 그 브라질에 대해서 자꾸 소개하셔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축제 얘기하자면은 포르투갈어로는 페스티벌이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페스티벌. 여기 안에는 페스타라는 단어예요. 그럼 파티라는 의미예요. 우리 축하, 또 우리 뭐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꿈 꿀 수 있게.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제일 큰 메시지. 그 무엇보다 우리 노는 것보다 우리 뭐 가끔 뭐 방송이나 뭐 사진 보면은 조금 뭐 화려한 그런 의상도 보실 수도 있다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만의 갖고 있는 꿈, 자기만의 그 희망, 그 미래를 위하여 하루 이틀 4일 정도, 카니발 4일 정도 하니까 4일 정도는 그 4일인데도 제 꿈을 살 수 있게, 그런 되게 청년들한테는 그 메시지고 큰 의미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많을 때는 보는 것만 집중하니까, 그리고 그 감독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교육적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단체들이 그냥 그룹이나 그런 이런 거 아니고 학교라는 단어 써요. 에스콜라라고 해요. 에스콜레지 삼바, 삼바 학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교육 부분은 되게 핵심적이고 여기 안에서는 어떤 거 배워요? 음악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춤, 또 리더십, 밴드도 흘려야 되고 알려야 되고 같이 이동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언어, 가사 쓰는 그런 부도 다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약간 청년들한테는 큰 의미 있는 그런 축제이고, 미래를 위하여 과거도 마찬가지 약간 공동하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이야기하자면은 제일 핵심적인 관심이 아닌가요? 우리 축제도 살리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는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근데 기후위기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부터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도 많고, 그리고 또 사실은 브라질 축제 얘기하자면은 우리 삼바 축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리오데자네이루.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잘 모르는 축제 따로 있는데 그거 아마존 삼바 축제예요. 그 아마존에서는 삼바 축제 하는데 거기는 되게 기후위기 관련 메시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는 숲에서 나오는 그런 거 위주로 해요. 예,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현대사에 들어오면서는 그거 잠깐 까먹고 이제는 다시 최대한 많은 재료, 예를 들어서 색깔을 풀 때는 꽃을 이용해서 푸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럼 제 생각에는 축제나 그 기후위기는 같이 해결하고 같이 지속 가능성을 좀 신경 쓰려고 하면은 확실히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을 한 1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3분 얘기했더니 너무 짧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전 제주도 문화예술재단 본부장을 역임하셨던 고희송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요 준비한 원고는 못할 것 같고
또 하필이면 또 카를로스 다음에 제가 순서에서 한국말을 저보다 너무 잘해서 한국말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발제자분 한 분이 오늘 영 리더 포럼인데 분위기가 너무나 좀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이런 옷 잘 안 입는데 오늘 영 리더 포럼이라고 해서 오늘 자켓도 입고 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두 발제자님의 발제는 뭐 너무나 훌륭한 발제식 때문에 그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동의하고 질문보다도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영 리더 저 청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얼마 전에 있었던 축제인데 우리 청년들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축제를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 리더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그 김천의 김밥 축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나 유명한 축제인데 뭐 사실 김밥 천국의 김자와 천자를 합쳐서 김천이라고 해서 근데 그 시작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봤더니 김밥 천국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라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천에 맞는 김밥 천국이라는 그래서 그 주제로 김밥 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오셨습니다. 거기 김천이 한 13만 명이 되는 인구예요. 그러니까 저희 서귀포시로 보면 18만이니까 서귀포시보다 작은 도시죠. 그 도시인데 거의 10만 명이 왔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MZ 세대 했더니 우리 모 분이 또 젠지 세대라고 하는데 이 젠지 세대들이 장난스럽고 좀 이렇게 악동 같은 어떤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로제의 요즘 아파트의 그 게임도 어떻게 보면은 장난스러운 우리 세대들의 그 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콘텐츠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들불 축제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사실 들불 축제가 어떻게 시작되는 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사실 그때가 한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모 청년 기획자가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사람들이 그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구경이 세 가지가 있다. 싸움 구경, 두 가지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다. 그렇다고 우리 싸움을 갖고 축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툭 던지는 말로 오름 하나 태우면 어떨까요? 라는 거로 시작을 됐던 겁니다. 그 젊은 기획자가 저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된 것처럼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문화예술재단에 있었는데 저는 축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곳인데 2000년대 초반에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유형을 개발했다가 그때 당시에 엄청난 항의를 받고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시작을 하는데 뭘 지원을 해주느냐라는 그런 좀 꼰대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때 그 사업 유형을 개발한 게 너무나 잘 됐다. 왜? 그분들이 지금의 사회를 지탱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나이도 되겠지만 현재를 불만스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청년 이 시대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토론으로 우리 제주축제 육성위원회 같이 활동하고 계신 이인복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토론할 때 정말 맨 마지막에 있으면 계속 원고를 수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하려고 한 얘기를 앞분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또 수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발제하신 분들의 내용은 정말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따른 뭐 이견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저는 좀 예술이라든지 이런 좀 관점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그냥 전달을 좀 해볼게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게 정의 내리기는 정말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냥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항시 신을 동경했고 그래서 신처럼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신처럼 편해지고 싶어서 기술을 만들었고 신처럼 오래 살고 싶어서 의술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신이 되고 싶어서 예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술은 결국에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 있고요. 그 공동체의 결과물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재열 감독님 말씀하셨던 문화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정말 저도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고, 공연 예술 축제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공동체와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는, 또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좀 노력들을 했었죠.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저는 들어가는 부분이 이해관계자를 많이 만들자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우리 지금 뭐 페북, 인스타, 뭐 스레드, X 다 사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SNS에 국내 토종 SNS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리를 못 잡고 지금 해외 SNS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때 미니홈피라고 했던 거는 미니홈피 내에서만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토리나 이런 것들 전부 그 회사만이 판매를 할 수 있었죠. 그에 비해서 메타 서비스들은 누구나 다 메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오픈 API인데요. 그러니까 이 축제라는 것도 제주에 정말 많은 축제가 있지만 우리 청년들 또는 일반 도민들도 참가자로서만 있지 이 축제를 통해서 내가 다른 효과 또는 다른 이득,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 서비스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그걸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열려 있는 것처럼 이제 축제에 대한 참여, 그러니까 관객으로서의 참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수익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딘버러 프린지도 아까 그 이광준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기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에딘버러 프린지는 누구나 다 참가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초청이라는 거는 에딘버러 인터내셔널에서 있는 거고, 프린지는 누구나 가고 싶으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극장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들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에딘버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넓혀가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이제 고민하고 풀어갈 것인가, 이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의 이제 토론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재열 감독님하고 이광준 센터장님 각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뭐 발표할 때 좀 부족했다라든지 토론자 분들의 얘기를 좀 더 보강했다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재열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완이나 보강은 아닌 것 같고요. 다 뜻있는 말씀을 각자 그 여기 청중에 계시는 리더분들, 영 리더스 분들한테 알려드린 것 같아서 거기에 동의하고, 그 오히려 아까 기후 환경 문제와 연결돼서 그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축제에서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어요. 첫째는 집약적 공간에서 광장형 축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밀집 인파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겼던 축제가 있었죠.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밀집된 공간이라는 축제와 한정된 3일에서 뭐 4일, 5일 정도의 집약 기간에 개최되는 것 때문에 날짜, 특히 환경을 기반으로 한 축제는 기후 환경 때문에 날짜를 못 맞추고요. 그리고 그 열심히 준비한 3일이 태풍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결국에는 그래서 새롭게 대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축제인데, 플랫폼 축제라는 거는 공간만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나누고요, 사람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는 세 가지를 나누는 형태가 플랫폼 축제입니다. 즉 그래서 3일이나 5일에 집약된 축제가 아니라 한 달 기간을 어떻게 시간을 나누어서 각각의 컨텐츠들이 분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분산된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더 분산될 수 있는가. 집약적 축제라는 게 광장형 축제의 한계는 뭐냐면, 저도 마이크 스피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주쳐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앞에 한두 분밖에 얼굴을 못 할 거예요. 근데 플랫폼으로 공간을 나누는 순간에
접촉의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죠. 축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데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나누는 일에 앞으로 우리의 메인 컨텐츠라고 하는 어떤 축제의 컨텐츠가 있으면 어떻게 분산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한 기획력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펼쳐지는 메가 이벤트, 축제가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마지막 발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광준 센터장님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 축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전환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죠. 잘 쓰지 않는데 그런 용어를 누군가가 쓰고 그 용어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시기는 엄청난 격변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인터넷 디지털 시대의 큰 새로운 AI 시대로 이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기후위기는 지금 미래 세대 지금 현재 10대, 20대에게는 삶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선택이 향후 20년, 내가 40대 됐을 때 어떻게 나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축제 측면에서 저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주에 많은 예산이 축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든 축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세대가 미래 세대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축제를 모두 바꿔보자라고 하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축제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강 몽땅 축제에서 제주도에서도 이제 숲 프로그램에서 가끔 하는 멍때리기 축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기존의 축제는 축제 기획자들이 하게 되고 지역의 이제 리더들이 아이템을 결정을 했는데 젊은 기획자들의 공모를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멍때리기 축제, 종이배 축제, 앞서 이제 오재열 감독이 얘기한 한산 모시모시의 그 청년들 그런 디자이너들이 나온 것처럼 새로운 축제의 아이템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주도에 바란다면 축제를 할 때 미래 세대 청년 기획자들이 하는 걸 축제 예산의 뭐 40%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 속에서 두세 명의 어떤 놀이에서 출발했던 것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만들고 하나의 축제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씩 가이드라인을 두고 해결해가는 그런 축제들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발표와 토론이 다 끝났는데 우리 지금 와주신 우리 청중분들께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한 2분 정도만 오늘 발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저쪽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가운데 섹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좋은 강연과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우리 사회의 축제에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현실의 축제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제주도에 있는 축제를 참여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회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 다회 용기들을 관리하고 세척하는 데 따른 어려움 그리고 인력상의 뭐 부족함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다량으로 가져와서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아까 제시해 주신 것이 그 공유 창고라고 하는 뭐 시설이나 뭐 설비 같은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안들이 정말 제주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된 정책인지 그리고 플러스로 그 이런
일회용품 사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주도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주무관님 오셨으면 대답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현재가 이제 유엔에서도 기후 행동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어떤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급격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많은 청년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그 수업처럼 어떤 공유 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제주도정에서 100억을 책정을 해서 동서남북 4곳에 그 재활용센터가 제주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공연 장비라든가 그런 매번 쓰는 어떤 컵이라든가 다배용기 이런 것들을 뭐 보관하고, 마을 단위 축제도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을 주민분들도 그런 용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인식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축제 예산의 10% 정도를 그런 공유 창고를 만드는 데 쓰겠다. 그게 이제 뭐 미술에서 공공수장고 정책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가져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회용에 관련한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주도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어쨌든 제주도민이 아니고 전국 단위나 이런 데 축제를 많이 보러 다니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수 지역도 있고 해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예산 문제 이전에 그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축제 공동체의 의지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여해도 앞에서만 다배용기 잠깐 쓰고 뒤에서 다르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축제를 몇 군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몇 군데는 이미 어머님부터 젊은 사람 운영진까지 그냥 자연스러운 인식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토론 과정이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의지를 조금 더 하고, 그 의지에 따른 필요한 정책 예산이 수반돼야지, 정책 예산이 먼저 수립되고 이제 따라오세요, 팔로우 하세요는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안 따라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이 청년의 힘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그 지역은 청년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설득한 거예요. 차라리 설거지 저희가 할게요,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보완을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도 정책 담당자는 안 계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답이 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또 시간이 지금 오바되긴 했는데 한 분만 더 또 없습니까? 우리 우리 축제 요 앞쪽에 앉으신 분 중에 혹시 없습니까? 예. 그럼 저는 이제 좌장을 맡고 있는 이제 장정훈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관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관광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주 관광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사회가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지구의 변화, 환경의 변화, 또 우리 그다음에 기술력, 이 기술력이 지금은 초첨단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0+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았더니 그런 쪽은 좀 없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학을 전공했고 최근 8월에 인공지능 보안학 AI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우리 제주 관광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리고 그 관광을 주최하는 그 지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축하해서 이제 벌이는 어떤 큰 규모의 행사를 우리가 백과사전적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는 어떤지, 놀이는 또 어떤지, 문화는 어떤지, 또 시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는 또 어떤 축제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스럽고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누구냐면, 아까 발표자분들도 말씀했듯이 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지금 젊은 세대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보다 지금의 대학교 다니고 30대 초반 분들은 뭐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을 따라올 수 있는 이 기술력이 훨씬 여러분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갖춰져 있는 젊은 세대란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앞으로 플러스 알파 응용을 하면 제주도 최고의 축제 기획자도 될 수 있고 기획안을 내는 제안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쭉 자라온 우리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강원도, 충청, 전라남북도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축제를 가장 많이 봐온 우리 제주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망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지역 축제가 29개가 저희가 지금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모든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축제를 보고 느끼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우리 제주가 축제의 섬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라고 싶은 거는 그 축제를 기획하는데 내가 즐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자가 됐으면 하는 제주도 축제 육성위원장의 마지막 부탁으로 오늘 자리를 마감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할까요? 자, 우리 사회자님.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건설적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있는 제주 축제 경쟁력 강화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감사합니다.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주에 너무나 즐길 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요. 이 축제를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고 계신 우리 위원장님과 연사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 감사했습니다.